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현대로템에 정말 많은 관심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로템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다들 원하시는 거는 도대체 현대로템이 얼마까지 상승할까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로템 지금 가격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30만원 갑니다, 50만원 갑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30만원, 50만원 간다라는 것도 뭐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30, 50만원 갈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신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마당에 30만원, 50만원 갈 거다, 100만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저는 내용에 현혹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대로템이 얼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정말 끝인지 아닌지만 아시면은 저는 홀딩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오늘 고점을 찍고 나서 예를 들어서 눌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 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얘가 떨어질 때 현대로템이 끝난 건가? 아니면 안 끝난 건가?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또 눌렸을 때 더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이 생기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대충 보시고 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로템을 제가 처음에 매수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는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현대로템은요, 주주분들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주가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왔었죠. 근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냐? 현대로템이 초창기에 회사가 유지가 될 때는 원래도 철도 관련이랑 그리고 군사 무기 관련으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참고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요, 국가에서 다 가격들을 정해줍니다. 왜 그러면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택배 뭐가 있죠? 우체국 택배가 있죠,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우체국 택배의 가격이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민간 택배업자들의 가격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결국은 사실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실적으로 지금까지 주식이 올랐으니까. 근데 실적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는 게 뭐냐? 철도와 그리고 군사 무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 무기 쪽이 지금 현재 매출의 한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철도가 약 40%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해외에 군사 수출이 없었다라고 하면 현대로템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도 하고 있지만 이란과 지금 또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서로 육로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지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라크라는 나라가 여기를 육로로 개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변국들 또한 계속 군비 경쟁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에 지금 현재 엄청난 상승의 힘이 보여줬었던 거고요. 그런데 현대로템도 작년에 이게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3월달 그리고 4월달 여기 5월달까지 딱 보시면 원래 얘도 12만원과 9만원 사이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당연하죠,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는 주주분들한테 현대로템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버티실 거냐는 거예요. 안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추세 상승 끌고 갈 때는 떨어질 때 내가 더 갖고 가도 되나? 이거를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급입니다. 자, 외국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수급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년도 오늘까지의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290만 주,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작은 시선만 본다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기관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수급. 그냥 외국인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24년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좋다라고 계속 판단을 했었던 것도 외국인들의 엄청난 수급이에요. 860만 주죠. 24년도입니다. 23년도는 어떨까요? 자, 지금 23년도까지만 제가 체크를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또 외국인들이 430만 주죠. 지금 현대로템에서 외국인들만 약 12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쥐고 있어요. 그것도 23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20년도부터 수급을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떨어질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다 팔 때, 그리고 실적이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가면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 다만 그 전에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떠 있는 걸 보시면 신기하게도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정말 눌림목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건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 그때가 진짜 끝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눌림목 구간인지 이 부분은 미리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서 또 매도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또 눌렸을 때는 다시 비중을 실어가지고 매수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하실 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선택이 아닌 비중을 조절하는 매매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랐을 때는 비싸게 팔 준비, 떨어졌을 때는 다시 싸게 살 준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하고 하나의 파동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도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어떤 식으로 뜨고 반복하는지를 꼭 아셔야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예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식에서 중장기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실적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입니다. 이 세 개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매물대 사이에 주가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주가는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펼쳤을 때 매물대라는 걸 키고 요 매물대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힘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유가 똑같습니다. 바닥 구간에 대량의 매물대가 깔려 있다라는 거. 자, 카카오 어때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벗어나는 자리를 우리 주주분들이 저는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은 제가 정말 쉽사리 전량 매도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고점을 자꾸 사람들이 맞추려고 하시거든요. 이거 고점 못 맞춥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거 고점 맞추려고 지금 시도하셨던 분들 정말 많이 계셨어요.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요 밑에서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좋은 회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매도할 이유는 당연히 눌렸을 때는 팔아야겠죠. 하지만 다시 사야 되는 이유만큼도 있다라는 걸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